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축구와 관련하여서 일본은 3연승을 거두며 2위로 올라섰으며 중국은 승점 5점으로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은 대회 초반 오만에 덜미를 잡히는 등 어렵게 예선을 시작을 하였고, 그렇지만 호주와 베트남 오만으로 이어진 3연전을 승리를 하고 사우디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럽에 가장 많은 85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해외파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쿠보도 복귀를 하였기에 미나미노 이토 주니어 등과 함께 공격진에 나설 수 있기도 합니다. 요시다가 부상 중인 센터백 자리에는 가와사키 리그 2연패의 주역인 타니구치가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이번에도 월드컵과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자국 리그는 경제 불황 속에서 선수들에게 임금 체불을 하였고 비싼 돈에 중국으로 넘어온 외인 용병들도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알란과 알로이시오 등 귀화 선수들이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하긴 하지만 엘케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소집되지 않았기에 공격진의 누수도 큰 상황입니다. 새로 바뀐 감독 아래에서 치르게 되는 경기기에 전술에 대한 변화에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이 두 곳에 있어서 일본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임금 체불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작년 8월 이후로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이 대다수이기에 이번 대표팀에 52명을 소집을 해서 연습 경기에 나서는 등 어려운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유럽에서 뛰며 컨디션을 조율했고 홈의 이점을 누릴 일본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하라구치와 아사노 등 교체로 들어와서 해결할 크랙도 충분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피파 랭킹은 26위로 현 시점의 목표는 2위 사수입니다. 3위로 내려가면 플레이오프에서 남미 국가를 만나야 하는데 남미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 메이저 대회에서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직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지만 홈 2점을 살려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은 2차 예선에서 착실하게 세대 교체가 되었음을 증명을 하였는데 2차 예선에서 8경기에서 46골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만으로도 11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선수층이 매우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미나미노나 하라구치가 중심을 잡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는 좋지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3득점 이상 대량 득점은 힘들다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일본 중국 축구 수비진에는 뚜렷한 약점이 있는데 바로 골키퍼와 풀백 골키퍼 가와시마는 베테랑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보다 더 노쇠화를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가토모는 나이로 인한 기동력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큰데 이 때문에 요시다가 차출되지 않은 중앙에서의 수비 공백이 매우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센터백 자원들이 A매치 20회 이상 뛰어본 선수가 없어서 수비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피파 랭킹 74위로 굴기로 대표되는 대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에서 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맞아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민족 정서와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라도 반스리 잡아야 하는 경기지만 전력상 일본을 이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곳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좋은 곳인데 단시간에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라질을 비롯해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앨런 알로이시오 페르난지뉴의 이 3명의 귀화 선수가 공격의 핵심으로 우레이로 대표되는 중국 토종 선수들과 손발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귀화 선수들 중에서 2명이 자유계약 상태라 실전 감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약점인 수비 불안을 공략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일본, 중국 한 골 정도를 득점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단점은 명확한 곳으로 조직력입니다. 선수들을 귀화만 시키지 팀에 녹아들게 하는 노력은 부족하고 당장 3년 사이에 감독이 4명이나 거쳐갔으며 현재 감독인 리샤오펑도 감독직에 앉은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적응할 만하면 감독이 바뀌고 새로운 전술에 적응해야 하니 조직력이 생길 틈이 없고 강팀을 상대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력 문제로 멀티골 실점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최종 예선 시작과 동시에 패배를 당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던 일본이 최근 3연승을 통해서 가까스로 위기에 벗어난 모습입니다. 대다수가 유럽 8로 구성된 스쿼드의 화려함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경기력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꾸역꾸역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윌선의 힘이 떨어지는 곳으로 승리한 4경기 중에서 멀티득점에 성공한 경기는 호주전 단 한 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진에서의 화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종 예선 성적 부진의 이유로 리샤오펑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리그의 재정 악화로 귀화 선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대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4명의 귀화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일본 중국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